네,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방학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제 7개월, 8개월 흐르고 있는데 네. 좀 이 보훈 정책이나 아니면 민족문제 연구를 함에 있어서 정권이 바뀌었다, 네. 달라졌다. 네. 체감한 게 좀 있습니까, 실장님? 체감한 게 있죠. 그 윤석열 예. 정권 3년 내내 네. 저희가 그 독립운동 폄하하고 음, 강제동원 문제, 그다음에 제3자 문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도 네. 저희는 연구가 아니라 거의 밖에 나가 싸웠던 것밖에 기억 안 나거든요. 심지어 뭐 독립기념관장 뭐 퇴진하라 맞아요. 하면서 연구소 연구 못하고 투쟁만 했는데 이제는 밖에 나갈 일이 많이 없으니까 체감하죠.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이 추운 날씨에 또 밖에 투쟁하려면 너무 또 힘들기도 한데 네, 역사 문제로 나가지 않지만 요즘에 사법개혁으로 많이 나갑니다. 사법개혁 네. 바쁘십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꼭 특히 모신 이유가 네.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이 단체, 네. 또 평화의 이제 소녀상, 이걸 또 이제 모욕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네, 얘기 네, 좀 네. 하고 싶어요. 예, 예. 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면서 학교 근처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현수막을 펼쳐서 사회적 파장이 큰 상황인데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평화의 소녀상은 여러분 아시지만 일본 대사관 옆에 네. 이제 만들어진 게 1호고 지금 전국적으로 그 각종 지역 시민사회단체 심지어 재학생들이 돈을 모금해서 그 전국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155개나 돼요. 그렇게 많아요. 예, 155개나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모양은 다 이제 김은성, 김성현 작가가 만든 모양이 제일 많지만 또 다른 형태로 다른 작가들이 또 자신만의 방식으로 만들어 놔서 뭐 그 얼굴 형태가 아닌 기린비 조형물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총 포함해서 모두 다 이제 155개인데 네. 그것이 또 너무 감사하게도 학생들이 모금을 통해서 모교에다가 세운 것도 꽤 있거든요. 자발적으로. 네, 근데 그런 것에 가서 그 학교에 해당 학교에 가서 네. 뭐 제 거룩한 입으로 참 말하기 어렵지만 뭐 위안부는 뭐 XXX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가 이 언론의 뉴스가 되기 전에 청소년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 학교 시설 근처 몇 킬로 안에 이상한 물건을 뭐 조형물 제시한다든지 네. 유인물을 붙인다든지 하면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청소년 보호법이 이미 있는데 그런 것들로 제대로 관계 당국이 하지 않으니까 이제 심지어 대통령까지 이거 왜 안 하냐고 올릴 정도가 됐으니까요. 사실은 이제 저런 것들을 사실 많이 비춰주는 것도 사실 저희가 비추지 말아야 되거든요. 사실 이런 게 사실. 노이즈 마케팅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에서 돈 벌려고 하는 것들이니까 사실은 저희가 모르는 척하는 게 상책이다라고 저희가 수십 년 동안 관계 단체가 사실 묵인이라기보다 노이즈 마케팅 해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근데 이제 그 도가 넘어선 거죠. 넘어섰죠. 예.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을 했고 네.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인면수심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던데 네네. 참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충격적인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런 문제가 예. 호미로 막을 일을 지금 가래로 못 막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그 종로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집회 시위하는 그 못된 극우 단체들에 대해서 네. 그 문제 제기 해 왔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로 그 해당 경찰서인 종로 경찰서라든지 국가인권이라든지 관계기관에 또는 하다못해 여기 조례를 만들어라 서울시나 종로구에서 심지어 일본 도쿄도도 조례가 있습니다. 혐오 표현 못하도록 일본 도쿄에서도 혐오 표현 쉽게 말하면 조센진 XXX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못하도록 일본 도쿄도에서도 조례를 만들었는데 대한민국 정부만이 아니라 종로구도 아니고 서울시도 아니고 매주 수요일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니까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까지 언급하는 상황까지 와버린 거죠. 하하. 네. 그동안 이걸 이제 방치해 놓은 상황 이거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 네네네. 보수 단체 측은 이 단체 측은 뭐 그런 얘기 하다가 표현의 자유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던데 네. 어떻게 뭐 반박하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그러면 제가 그러면은 그 닭깎기 마사오라고 하고 제가 동작동 국립묘지 가서 박정희 대통령 파묘하면 그것도 표현의 자유인가? 거꾸로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해서 우리 네. 그 소위 말하는 민주 진영, 진보 진영 학자들도 이런 것은 공론장에 의해서 공론장 속에서 이미 해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런 분 만날 때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책상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매주 수요일 날 현장 한번 와보시라. 현장에 와서 한번 저들이 어떻게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네. 그 대형 스피커를 가지고 무슨 소리를 짓거려야 되는지 한번 드러나 보시고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시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표현의 자유가 넘어섰고요. 근데 자유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인데 네. 물론 이제 한계라고 하는 게 정량적인 건 아니지만
그 백범 김구 선생이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자유에 대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공원의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고 공원의 꽃을 심는 자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뭐 내 자식하고 저녁 때 뭐 식당 가가 대중식당 가가지고 네. 뭐 난동을 부려도 그게 자유입니까? 그거 아니죠. 내 자식도 잡아다가 강력히 엄히 꾸짖고 훈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단계가 좀 온 거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강제 수사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고 내일 이제 조사가 예정돼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이제 피해 받으신 고통받으신 할머님들이 10명도 안 되시고 대부분 100세가 가까우시고 이분들은 그런 일이 벌어진지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죠.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직접 그 관계 당국에 고소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네.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저런 극우 단체들이 더 성행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계가 있거든요. 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야 된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의원을 중심으로는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이 있거든요. 그 법 속히 개정하자. 핵심은 뭐냐면은 네. 페널티 조항을 넣자는 겁니다. 페널티 조항. 예,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에게는 지원하고 보호하고 기념수업하는 걸로 메인이었다면 그 법의 내용이 네. 이제 처벌 조항을 넣자라고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역시 지난 국회에서 법안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 폐지. 지금도 법안이 3개나 발의돼 있는데 2024년도에 네. 지금 2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그 법 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너무 답답한 실정인 거죠. 하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은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는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네. 여러 가지 법이 있겠지만 이 법안도 어떻게 보면 너무 늦어지는 법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념사업, 독립운동 예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운동가를 예우하는 법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백범 김구가 중국인이다 이러면서 그다음에 안중근 테러리스트다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독립유공자 예우법에 페널티 조항을 넣자, 벌칙 조항을 넣자라고 했는데도 그 법은 여전히 되지도 않고 5.18도 마찬가지고 5.18은 겨우 됐죠. 2021년도에 겨우 페널티 조항 넣고 근데 2000년도에 만들어진 4.3 특별법도 여전히 페널티 조항이 없으니까 4.3 폭동을 북한 공산당이 내려와서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유포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모든 법을 만들면서 물론 페널티 조항이 없는 게 제일 좋지만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정부에서는 빨리 입법을 서둘러서 개정을 서둘러서 페널티 조항을 넣어야죠. 그렇네요. 너무 네.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지금 이 사회적 행태를 보면은 법이 없는 게 제일 좋겠죠. 좋긴 하긴 처벌적으로 물론 없는 게 그렇죠. 제일 법이 좋지만 없이 공론장 속에서 네. 하면 좋지만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선 넘어섰다. 거죠. 네, 네. 그래요. 지금 입법 과정이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국회가 이제 열리는 상황이 됐으니 네. 뭐 이번 국회라도 빨리 처리하는 게 지난주에도 좋겠네요. 3기 진화입법 통과돼서 몇 개 민생 입법 그다음에 과거사 네. 문제, 역사 문제 입법이 뭐 다시 개정이 됐지만은 여전히 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법 개정이 안 됐거든요. 자꾸 미뤄지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 지나가고 네. 연말에 될 것 같아요. 그럼 연말까지 입법이 안 된다? 그럼 또 내년에 또 정치 일정 어디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답답한 아니 노릇이다. 나는 그 묻고 싶어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보다 바쁜가? 대통령이 이렇게 SNS에 답답해가지고 밤늦게 그렇죠. 장문의 글을 쓰는데 예. 대통령보다 더 바쁜 국회의원들이 많은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네요.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처벌 규정 빼고 금지 조항만 남기는 방향에 우리는 동의하고 있다. 뭐 이런 네.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거나 뭐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입법 사례가 아직 국내에 없다. 네. 그래서 이거 처벌 규정은 빼자. 네. 또 부인 또는 왜곡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내란 정당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답변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5.18 특별법에 이미 8조에 그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5.18에 대해서 북한군이 내려와서 난동 부렸다라고 한다면은 5년 이하 제약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 조항을 신속히 저희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미 입법 사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입법 사례가 있다. 네. 자, 국민의힘이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사안 경찰이 수사를 하고 뭐 이제 기소 단계까지 가겠지만 검찰에서 네. 가겠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뭐 네. 시발점이 될 것 같아요. 시작점이. 그 지금 그 이렇게 소녀상 앞에 가서 그다음에 요거 앞에 가서 난동 부리는 그 김모 씨가 그 네. 리박스쿨 강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음. 네, 리박스쿨 강사를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역사 부정을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네. 단순히 그 소녀상 앞에서 난동 부리는 행위 플러스 리박스쿨 플러스 이 학교 현장에서 수많은 역사 왜곡, 역사 부정을 일삼는 자들에 대한 발본 세권이 필요한데 네. 단순히 이게 뭐 경찰한테 맡길 일이 아니다. 그다음에 성평등 가족부에게 맡길 일이 아니다. 교육부는 뭐 하고 있냐 이거죠. 교육부는 여전히 리박스쿨 진상조사 TF도 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특정 하나의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교육의 문제는 현실적인 청소년의 문제,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역사의 문제이기도 하고 네. 우리 모든 시대가 공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 부처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하. 단순히 소녀상만 지키자 이런 문제는 아닌 거거든요. 예. 그렇네요. 이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사 상황 또 입법 상황도 계속 꾸준하게 살펴봐야 되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고. 학교 현장에서 예. 이렇게 이런 난동을 부리는데 교육부 장관이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냐 이 말이죠. 왜 서울시 교육과만 나와서 거기서 문제 제기하고 그럼 교육부 장관은 뭐 하냐 이거죠. 그다음에 그러면 소녀상이 155개가 있는데 전국에 있다는 거죠. 그럼 네. 전국의 모든 교육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거 김모 씨가 우리 네. 지역에 안 오니까 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네요. 오늘 우리 실장님의 방송을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또 링크해서 또 뭐라 이거 좀 봐주세요.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링크 하실 수도 안 있고.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정부 관계자들이 해야죠. 네, 예.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안까지 지금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팔로워가 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네. 또 필요한 일인지 그리고 또 정말 주무부처는 뭐 하고 있는지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요즘에 국무회의 보면은요, 네. 그 대통령만 앉은 자세가 이렇게 해가지고죠, 심각해 하는데 다른 주무장관들은 의자 네. 뒤에 기대가지고 자기 안건 아니면 그냥 소 닭 보듯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대통령은 지금 이 정권 국민주권 정부가 8개월 됐는데 예.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이제 국정과제 1, 2, 3이 발표됐으니까 국정의 방향은 정해진 거 아닙니까? 디렉션이 네. 정해졌으면 이제 스피드거든요. 스피드. 속도를 내야 되는 것은 국무위원들과 국회인데 속도를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럼 개혁이 아니죠. 100년 후에 하는 건 개혁이 아니죠. 그래요. 네. 국무회의 생중계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 어떤 장관들을 보니까 대통령보다도 수치에도 약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의전하러 국무위원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흘러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저희 국민들도 마찬가지죠. 네, 국민들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너무나 안타까운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제발 제대로 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지적을 하고요. 오셨으니까 이것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효창공원, 네. 이제 국립공원으로 독립공원으로 만드는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또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거 보고도 속이 좀 시원하셨을 것 같아요. 효창공원 문제에 대해서 가장 언론에서 그래도 깊이 있게 네. 다룬 곳이 바로 오마이뉴스 오마이TV인데 제가 요 스튜디오에 와가지고 또 효창공원이 맞아요. 어떻게 왜곡됐는가 일제 때는 일본인들이 거기다가 스키장 만들고 골프장 만들고 해서 훼손시키더니 해방 이후에는 독재자 이승만이 그 독립운동가 참여 못하도록 축구장 만들고 네. 또 독재자 박정희가 거기다가 방공기념탑 만들어서 그 김구는 마치 용공주의자처럼 이렇게 해놓은 역사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걷어내는 것이 그 민족성 정기를 바로 세우는 거다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오마이뉴스 오마이TV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관심 네. 갖고 또 지금도 저 불러주는 곳이 오마이뉴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대통령이 이제 답답하니까 대통령이 그 대통령 되기 전에 2번을 방문하셨어요. 그 당대표 시절, 그다음에 대선 후보 시절에, 예. 그 2번 다 제가 안내했거든요 현장을. 그래서 2번 그래서 3군데 그다음에 그 우리 김구만이 아니라 324 안중을 포함한 324 그다음 임시정부 요임매역 그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훼손됐는지를 대통령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주무부처가 잘 몰라요.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죠. 거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뉴스가 잘못 나가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예를 들어서 축구장을 옮기는 문제인데 사실 그래요? 축구장을 옮긴다기보다 네. 2019년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 청사진을 잘 그렸거든요. 축구장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스탠드를 없애고 그 시민들에게 열린 구장을 만들고 지금 값싼 인조구장을 천연구장으로 만들어서 축구할 때는 축구가 하도록 해주고 축구 안 할 때 보니까 1년 365일 중에 축구는 100일만 하거든요. 네. 그럼 200일 동안은 주민들이 그 운동장을 쳐다만 보는 거예요.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러니까 축구할 때는 좋은 축구장으로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 200일은 공원으로 만들자라고 네. 하는 것들이 이제 합의가 돼 있는데 요즘엔 자꾸 그쪽 지역에 있는 국힘 권영세 중심으로 자꾸 마타도를 돌리고 있어요. 뭐라고요? 거기가 국립묘지가 된다. 공동묘지가 된다. 공동묘지. 그래서 다른 곳에 있는 독립운동가 묘지가 다 그걸로 옮겨진다. 땅값 떨어진다. 집값 떨어진다. 이렇게 권영세 그 용산구 예. 국회의원이 마타도 돌리고 있는데 거기에 잘 모르는 주민들이 부안해동하고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거기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부족한 주차 시설입니다. 왜냐하면 축구장이 너무 커요. 골목길에 축구장 만들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네. 골목길에 축구장 만든 유일한 경우거든요. 바로 독립운동가 참배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승만이. 그래서 그곳을 지하를 파가지고 운동장 지하에다가
부족한 주차 시설은 주민들에게 드리고 그러면 주차 문제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축구장도 지금 그 국제 경기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든요. 네. 거의 조기 축구 수준만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 예능인 뭉쳐야 찬다. 뭐 아, 안정환하고 예, 예. 이동국 선수 프로그램. 하는 거 그 정도밖에 안 프로그램.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축구장을 좀 더 좋게 만들어서 축구할 때는 좋은 구장 대신에 담벼락을 없애서 그냥 볼 때는 그냥 공원인 곳으로. 그러니까 유럽에는 그런 열린 축구장이 많거든요. 입장료 안 그렇네요. 내고. 예. 그럼 축구인들도 좋고 주민들도 좋고 또 우리 그 독립운동계도 좋고 삼자가 모든 좋은 청사진이 2019년에 만들어졌는데 네. 문제는 2022년도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예타에서 일부러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리셋시켰어요. 리셋. 정부가 바뀌면서. 예,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할 수 있다. 그래서 충분히 연구 영역 필요 없이 2019년도에 만들어 놓은 청사진을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제가 볼 때는 2년 안에 네. 그 효창 독립공원이 만들어집니다. 하하. 네. 야, 이게 그러니까 음침하다라는 지적을 이재명 대통령이 하면서 네.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게 됐는데 네. 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본 적이 있지만은 네. 아니 왜 이렇게 이걸 방치하고 있지 생각은 전 많이 했거든요. 네. 그 당시에도. 뭐 이해 관계자가 딱 두 개입니다. 네. 그 효창 공원의 그 가장 큰 땅의 땅 주인은 국가입니다. 국유지죠. 근데 핵심인 축구장은 시유지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반대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것도- 대통령과 시장이 예. 정당이 달리하면 안 되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아하. 그 2024년도인가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시도했어요. 네. 근데 그때 시장이 이제 뭐 이명박 오세훈 이런 분이어서 그건 뭐 음. 반대하는 거죠. 노무현 하는 거 다 반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근데 또 보니까 지금 오세훈 이번에도 시장- 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할 때는 뭐 이 문제가 하나도 일도 이제 진전이 안 됐다가 예. 이번 6월 지방선거가 좀 기대가 되지만 그 전에라도 음. 국가보안부 할 일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주민들이 잘못된 정보를 지금 듣고 계시니까 예. 그렇지 않다. 이것이 되면 오히려 주민들이 쌍수 들고 박수칠 일이다. 이런 것들을 좀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좀 제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네. 정보 제공도 중요하다. 그리고 서울에 보면 예. 독립운동 관련된 시설들이 부족해요. 쉽게 말하면 서대문 형소 말고는 볼 곳이 없어요. 독립운동 관련된 시설이 서대문 형소 말고는. 네. 근데 이제 그러다음에 외국의 국빈들이 와도 참배할 곳이 없고 고작 현충원 앞에 가서 사인하는 게 그 외국 국빈들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외국 국빈들이 와서 김구 선생 묘소라든지 안중근 의사 뭐 허묘라든지 윤봉길 이봉창 묘소에 참배하는 모습이 우리나라 국격도 높여주고 하는 것 아니냐. 접근도도 좋지 않습니까, 용산이? 이거 그렇네요. 하루빨리 효창 독립공원이 빨리 개장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진행 사항도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독점으로 계속 네. 제가 하시도록 제가 오마이뉴스에게만 소스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좋습니다. 네. 앞으로 또 모셔가지고 네. 진행 사항들 들어보고 또 이제 말도 안 되는 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날 풀리면 네. 박정희 잼처럼 효창공원 한번 가시죠. 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인터뷰 한번 하시죠. 현장에서 네. 한번 돌아보면서 어떻게 이제 바뀌어야 되고 어떤 상태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도 표정이 안 좋아요. 네. 밖에 나가자고 하니까. 예. 날이 풀리면 괜찮을 날 거예요. 풀리면 갑시다. 예, 네. 좋습니다. 자, 실장님 오늘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가시기 전에 못다한 말씀 있으면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주 불러주시고 그다음에 효창공원은 그냥 단순히 공원이 아니라 우리 역사를 회복하는 민족 정기를 회복하는 것이고요. 효창공원 바로 옆에 또 식민지 역사 박물관, 민족문제연구소가 운영하고 있는 식민지 역사 박물관에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장료 공짜니까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